사회이사의 독립성 제고와 주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 사회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기업들은 사회이사 영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비스에서는 사회이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커리어케어 정명조 전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리어케어 정명조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무님 사회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과연 사회이사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기업 안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사회이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이익과 관련이 있지 않은 회사 밖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경영진들이 정확히 바르게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견제하고 회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기업들이 사회이사를 구성을 갖춰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어때요? 사회이사를 모든 기업이 갖춰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상 2조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법령에 의해서 사회이사를 과반수 이상, 이사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 3명, 미니멈 3명 구성되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임원들은 1071명이 됩니다. 그중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 임원은 11명이고요. 그중에 사내이사가 5명, 사회이사는 6명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이사 구인난이라는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이사 영입에 대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그 역할이 좀 달라진 건지 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이사 구인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상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사회이사 임기가 제한이 없었는데 2020년에 개정령이 발효되고 나서는 6년으로 임기가 제한되었습니다. 계열사 사회이사 3년을 포함하면 그룹에서는 9년이 최대 임기라고 할 수 있죠. 사회이사들의 현황을 보면 CEO와의 관계나 또는 그동안의 기여도 등을 통해서 10년 이상 장기 사회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0년 시행령이 발효되고 나서는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죠. 2020년도에 교체 수요가 700명에 이른다는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난 거네요. 그럼 과연 기업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긴 할 거예요. 아까 언급한 대로 이 사회이사들의 역할이 대체로 이제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제동을 좀 거늘 때는 또 걸어야 되기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경험이라든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좀 필요한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이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이사는 이런 사람만 해야 된다라는 자격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이러한 사람은 상법상 사회이사를 역임할 수 없다라는 규율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 요건이지요. 미성년자라든가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어서 범법자였다든가 그리고 특히 상법상 회사와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사회이사를 역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는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의 상무를 맡고 있다던가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거래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 볼까요? 신한금융지주에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은 사회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출을 연장한다던가 대출 금액을 늘린다던가 할 때 본인이 사회이사로서의 가진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이해상충 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열사 사회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의 관계 계열사의 임원을 영임하고 퇴임한 사람은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그 관계 회사의 사회이사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이해상충 거래 역시 위반되기 때문이죠. 그런 문의도 많이 해요. 겸직에 대한 거 가능하냐 그런 문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요? 예, 역시 상법에 의거해서 상장사는 두 군데 사회이사를 역임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는 가능하다. 예, 단 금융지주와 은행은 상장사의 사회이사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신한지주의 사회이사는 타 상장사의 사회이사를 동시에 겸임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런 조건이 있군요. 뭐 잘 참고해서 제안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어쨌든 뭐 사회이사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구성 요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회이사의 인재사항이라는 것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방향 또는 제조냐, 서비스냐, 금융이냐,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확장과 사업의 철수, 또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지사를 세운다던가 그런 모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사회이사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하지 않으면 회사의 의사결정에 올바른 재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전문성은 제1덕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성과 도덕성, 책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장회사는 대주주를 비롯해서 소수의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를 사도 저는 삼성전자의 주주인 것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바로 회사를 영위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이사가 소액주주들도 대변하고 대주주도 대변하면서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덕성과 책임성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사회이사라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내지는 관련된 그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많이 선호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요약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저희 커리어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무님도 그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회이사 영입 관련돼 가지고 많은 작업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최근에 사회이사 관련돼서 이런 좀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 사회이사의 트렌드는 경영을 보좌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에 치중되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코비드19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은 부사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요. 역시 언택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가분들이 많이 사회이사분들로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드는 부분은 최근에 여성분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가장 핫한 이슈인 ESG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염두에 두고 관련된 인물들을 영입하려고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여성 사회이사의 영입의 필요성은 2022년 8월이면 권고가 아니고 의무가 됩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반드시 성별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 사회이사 분들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는 반드시 여성 사회이사를 영입해야 됩니다. 지금은 권고지만 내년 8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미리 여성 사회이사 후보분들을 영입하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2021년 3월 주총 이후에 새로 100대 기업의 사회이사 후보 영입된 분들 중에 33분이 여자분이십니다. 확실히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런 움직임들이. 그죠? 예. ES 쪽은 어떠세요? 의사결정의 재현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이사 후보 풀에 ESG 전문가를 영입하는 풍토가 역시
1년 3월 주총에서 많이 보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적어왔습니다. 삼성물산의 최준경 교수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의 원로이고 공인회계사회 회장을 하실 때 외관법 개정을 단행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인 전형적인 금융계의 ESG 전문가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포스코 사회이사로 선임되신 유영숙 님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 전공이시면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1968년 포스코가 설립된 이래 최초의 여성 사회이사이자 ESG 전문가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례를 들어봐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성과 또 ESG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의 영입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도 사회이사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회이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관심도가 훨씬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편인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약간 궁금할 것 같아. 돈을 얼마나 받을까? 근무 조건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런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상법에 의하면 상장사는 이사회를 3개월에 한 번, 4분의 1, 4분기에는 미니멈 한 번을 개최하여야 합니다. 1년에 4번이죠. 사회이사로 선임이 되면 1년에 4번은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됩니다. 연봉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회이사의 연봉은 상위 1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물산이 가장 높게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사회이사의 연봉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5,300만 원을 1인에게 지급하였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3위는 현대자동차입니다. 1억 전후반이고요. 금융권에 있어서는 KB금융지주가 1억 4천 정도로 가장 많은 사회이사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100대 사회이사의 연봉을 평균으로 산정한 데이터는 제가 찾지를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7천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스스로 추측하고 있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는 1회당 500만 원 정도를 회당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당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당 500만이면 나쁘진 않은데 그렇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회당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성이니까. 네. 아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한 4천에서 5천 정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물론 뭐 돈을 바라보고 연봉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는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이사 관련된 그 이슈들이 요즘 많이 핫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도 한번 사회에서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혹시 전무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회이사가 되고 싶은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부사장님과 모두에서 지금까지 사회이사의 인재상, 사회이사의 역할, 사회이사의 책임, 사회이사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사회이사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회이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남 기업이 상장 폐지되었을 때 96명의 소액주주들이 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제언을 하는 것도 맞지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자리가 사회이사입니다. 전문성에 더해서 책임감, 도덕성, 충실성 모든 덕목을 두루두루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전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